일본과 우리가 누가 먼저 여기서 제대로 된 매장량이 확보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상공과 그 다음에 바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팡팡팡팡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했던 유전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전 개발을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라는 점과 그 다음에 바로 유전 개발을 둘러싼 온갖 마타도와 음모론과 그 다음에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하나하나 제가 Q&A처럼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지금 공격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정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 가스전, 그러니까 포항 영일면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가스전 그리고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추를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좌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왜 지금이냐? 이건 낮은 지지율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갖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종근의 HQ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총선 때 했을 겁니다. 총선 때 했으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훨씬 많은 그런 지지표가 생겨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급조된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국내 해양가스가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야마구치 앞바다에서 30년 만에 지금 가스전을 개발한다라는 기사를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에 도쿄특파원이 그대로 받아서 일본 인근 바다에서 30년 만에 천연가스 개발에 나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마네 야마구치현에 130에서 150km 떨어진 지점, 천연가스 자급률 2.2% 가격 상승 불안 요소를 바로 지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자그마치 30년 전에나 가스 개발을 했는데 30년 만에 다시 가스 개발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 기사에 굉장히 들떴지요. 아까 산케이신문 기사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케이신문 기사를 보면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조금만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금 일본이 2022년 1월 17일 산케이신문을 통해서 시마네현 앞바다에 지금 있는 이 시추 지점을 거기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유전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천연 가스층이 확인될 수 있다. 상업할 수 있는 수준의 매장량인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약 한 330억엔 3,400억 원을 지금 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그중에 반, 그리고 경제산업성, 지금 일본이 정부가 반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추를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지점이 바로 일본이 시출을 하겠다. 한국을 보세요. 그 옆으로 쭉 가시면 한국이라는 글자 때문에 안 보이지만 거기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호미곶입니다. 포항이에요. 그러면 호미곶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빨간 줄이 있죠. 지금 우리 정부가 시출하겠다라는 지역이 바로 일본의 지역에서 굉장히 근접한 지역입니다. 80강구와 6-1강구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일본이 지금 시출을 한 건 바로 우리가 시출하는 곳과 물론 각각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서 서로 침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시출을 일본도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시계를 돌려보죠.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이미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2003년도에 바로 시출을 시작한 게 있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가스전에서 시출을 하고 하면서 경제성을 확인해서 2003년에 국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몇몇 야당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 돈만 날려버릴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 민주당보다는 더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했죠. 민주당은 온갖 음모론을 다 쏟아내는데 아무튼 간에 그대로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가스전을 그냥 놓쳤을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했죠?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17년간 무려 17년간을 2조 6천억 원 어치의 가스를 개발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돈이 1조가 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부 다 빼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야당의 반대를 들었다면 그것은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2021년도에 그 가스전을 폐쇄하고 석유공사는 그 일대에 또 다른 가스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출을 하려는 곳에 7곳, 주위의 7곳 광구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해서 각각 대왕, 고래, 오징어 등등 동해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명칭을 붙여서 극비로 시출을 작업을 하려고 탐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2년 전부터 일본도 역시 아까 제가 소개해 준 기사의 내용처럼 시출을 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그 석유공사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는 극비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광개토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맡깁니다. 액트지오의 회사에 맡겨서 자그마치 10개월간 검증을 하고요. 그 검증된 자료를 갖고 또다시 국내에서 3차, 4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능성을 일단 믿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선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지도 나오지요. 다시 아까의 지도와 비교를 하면 지금 6-1 광고 그다음에 8 광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일본의 시추가 지금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본과 우리가 누가 먼저 여기서 제대로 된 매장량이 확보가 되느냐 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에 우리가 이 가스에 대한 어떤 또는 석유에 대한 꿈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다 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일본이 거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아예
이것을 민주당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죠.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전과 관련돼서 일본이 지금 열어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민주당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일때는 이미 일본은 거기서 수익을 30년 동안 못 냈는데 우리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 발견을 하고 2021년까지 거기서 2조 6천억 원어치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일때는 또 다른 그보다 더 많은 자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물어뜯고 음모론만 양산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마도 정말 배가 아파서 땅을 치고 있을, 그래서 지금 사촌이 배가 아픈 그런 모양새로 헐뜯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마타도와 음모론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액트지오의 고문, 아브에르라고도 부르고 아브르라고도 부릅니다만 지금 유수 일간지가 표현한 대로 아브에르라고 표현하죠. 아브레오 고문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 액트지오 고문이 실질적으로 오늘 좀 전에 방한을 해서 7일 바로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온갖 지금 흠집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김어준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중요한 그 탐사를 맡겼는데 이거 가짜다. 주소를 찾아왔더니 그냥 개인주택이 나온다. 황당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무슨 시추 작업을 맡긴 거 아닙니다. 엑슨모빌 같은 그런 큰 회사가 필요한 거 아니고요. 자료를 검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바로 그 전문가 그룹입니다. 협업을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느냐, 얼만큼 경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브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에르는 미국 퇴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엑슨모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고요. 더군다나 금세기 최대의 유전이 개발됐다고 하는 남가야나를 탐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임이 다 드러난 셈이지요. 그리고 근무 직원들도 대부분 엑슨모빌, 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등 메이저 기업의 출신이며 글로벌 메이저 프로젝트, 즉 브라질, 미얀마, 볼리비아 등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평가한 그런 경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니 아브레우가 그럼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다. 그런데 아브레우가 세계적인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액트지오는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다. 이건 또 웬 또 말입니까? 아브레우 고문이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PR한다. 세계적인 인물로 PR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제자에게 액트지오를 팔았다. 아니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개월 전에 맡았을 때는 대표였고요. 하지만 실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레오라는 사람의 그런 권위로서 사실 이 작업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맡겼을 때와 지금 고문이라고 해서 그 권위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지엽적인 그런 상황 하나를 놓고 그저 헐뜯겠다. 라는 그런 작심하고 이렇게 그 음모론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찾아보니까 회사가 교육센터로 되어 있더라. 이것도 지금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아브레오 컨설팅 앤 트레이닝
액트지오라는 이름 자체의 줄임말입니다. 주 사업이 탐사 분석 컨설팅 자원 개발 인력 양성이라고 그 안에 홈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트라는 것이 액트 지오그래픽의 지오거든요. 액트라는 게 인력 개발 업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탐사 분석 컨설팅의 그런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지금 계속 헐뜯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20% 탐사 성공률이 낮다. 이것도 정말 무지한 그런 공격입니다. 20% 대단히 높은 것이고요. 보통은 10%대인 경우도 많고요. 남가이아나 유전도 실추전 예상한 탐사 성공률이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20%는 아주 높은 그런 성공 율이다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어이없네요. 운사님 그리고 프랑스와 조스카님 미국 최초 해저 전문가 헬스와 디치처럼 잘 아실 듯해요. 이분 많은 그런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이남진님 나와서 후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계속 정권을 지켜야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고 또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흠집을 내기 이전에 어쨌든 지켜봐주고 내년 봄 내지 늦어도 내년 가을이면 시추 작업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추 작업의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노르웨이가 3%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노르웨이가 3%다라고 해주신 분 그런데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맞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2%의 가능성이 있어도 한번 도전한다. 유전 개발 내지 자원 개발은 이런 지금 이 기사도 봤습니다. 20%라면 대단히 높은 그런 확률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것, 즉 김어준 유전 개발 흠집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김어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주소가 어떠느니 하느니 라는 걸 보면 이미 이들도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감? 이게 정말 성공 확률이 있고 또 자원 개발로서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를 빼앗기는 큰 의제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김어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감행을 하고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연달아서 온갖 지금 음모론을 펼칠 것입니다. 이종훈의 HQ는 이번 유전 개발과 관련돼서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또 끝까지 이 가짜뉴스에 대항해서 그 가짜뉴스가 왜 가짜인지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